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책 2쪽에서 3쪽 실험실 안전 수칙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마 모든 과학 교과서에 2쪽에서 3쪽은 실험실 안전 수칙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과학 수업은요, 대부분 실험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원하는 색깔을 생각해서 뚜껑을 닫아. 뚜껑을 닫고 봐봐. 있지. 실험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통해 나타난 현상을 관찰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실험이 정말 많은데요. 이 실험 정말 즐겁죠. 재밌고 신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치지 않고 해야 정말 즐거운 과학 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과학 수업을 하기 전에 맨 앞에 나오는 것이 실험실 안전수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어떤 친구들은 실험실이 아니라 교실에서 실험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혹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과학실을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험을 어디에서 하든 안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하나하나 찝어보면서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미 아는 내용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되새긴다는 생각으로 함께 하면 좋겠죠. 네, 그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3쪽은요,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실험하기 전, 그리고 실험하는 동안, 실험이 끝난 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순서대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하기 전입니다. 자, 바로 나오는 것이 안전한 실험을 위한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실험실에서는 항상 선생님의 안내에 따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실험실에서 쓰이는 이런 실험 도구들이 사실 유리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혹은 피부에 직접 닿으면 위험한 약품들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지시에 꼭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만 실험을 해야 다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선생님의 안내에 꼭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실험기구 등으로 장난치지 않습니다. 이 역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 조심해야겠죠? 그 다음, 소화기의 위치와 사용 방법을 알아둡니다인데요. 여러분 교실에서 혹은 과학실에서 들어갔다 나오면서 처음에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눈으로 힐끗힐끗 보면서 알아둔다면은 여러분 혹시 위급한 상황이 났을 때 빠르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 여자아이가 어떤 복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장인지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긴 머리는 단정히 묶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약품을 사용하거나 불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머리카락이 앞으로 흘러내리면 조금 약품이 머리카락에 묻는다거나 불 때문에 조금 이렇게 해를 입는다거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서요. 머리가 긴 친구들은 과학 실험이 있는 날에는 머리를 좀 묶고 학교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을 보호해야 할 때는 눈을 보호하는 보안경을 착용해 주고요. 그 다음 약품을 사용할 때 그리고 실험을 할 때 그리고 뜨거운 것 사용할 때는 꼭 실험용 장갑 혹은 보호용 장갑을 껴주면 좋겠습니다. 피부에 약품이 직접 닿으면 해로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 역시 몸을 보호하기 위한 실험복이나 앞치마를 입어주면 더 좋겠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실험 준비가 끝이 나면요. 이제 본격 실험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험하기 전에 우리가 파악하면 좋다고 얘기했던 소화기가 바로 나와 있죠. 지금 잘려서 반밖에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소화기가 있습니다. 소화기 사용 방법은 알고 있지만 네, 좋습니다.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기고 안전핀을 뽑고 고무관을 불 쪽을 향하도록 잡은 뒤 손잡이를 움켜쥐면서 이제 불을 끄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함께 이제 실험하는 동안에 어떤 거를 지키면 좋을지 함께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날카로운 물건, 칼 같은 것들은 조심히 다룹니다. 날카롭기 때문에
손이 베이거나 하는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칼날이 부러졌어. 칼날이 부러졌어. 칼날이 부러졌어, 얘들아. 그래서 조심히 다루고 이렇게 혹시 모를 상황에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장갑 등을 착용을 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뜨거운 물체를 만질 때에는 열에 견딜 수 있는 장갑을 끼거나 집게를 사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림을 보면은 이 집게를 통해서 이 실험관을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불에 가열을 하는데요. 이럴 때 열 때문에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조심하고 이럴 때는 장난치지도 말고 뭐 불장난 더더욱 안 되겠죠. 네, 조심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체가 발생하는 실험을 할 때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가 과학실, 실험실 혹은 교실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실험 재료를 함부로 맛보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맛봤다간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꼭 조심해 주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늘 여기서 걱정하는 게 사실 여러분들이 뭐 어떤 약품 같은 거 당연히 입에 안 돼요. 그런데 꼭 입에 대는 경우가 뭐 설탕 혹은 소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우리 집에서 그냥 설탕 먹어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소금도 먹어본 적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있는 설탕과 소금은요. 식용입니다. 먹도록 만들어진 설탕이고요. 먹도록 만들어진 소금입니다. 하지만 과학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실험을 위한 설탕, 실험을 위한 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먹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것들이라도 과학 실험실 안에서는 절대로 맛을 보면 안 됩니다. 좀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네, 아마 여기 보면은 이제 5, 6학년 친구들은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 다 똑같은데 젖은 손으로 전기 기구의 전선을 만지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플러그를 사용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절대로 젖은 손으로 만지면 안 되겠죠. 감전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3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약품 냄새를 맡을 때에는 손으로 바람을 일으켜 살짝 맡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약품 냄새가 코로 직접적으로 확 들어갔을 때 조금 몸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람을 일으켜서 좀 떨어진 다음에 손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살짝 냄새를 맡아보는 그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시험관 입구가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향하다 보면 그 사람 쪽으로 흘러내리거나 쏟을 수가 있겠죠. 혹은 넘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또한 피부에 닿으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약품을 엎질렀을 때는 선생님께 알립니다. 물이 쏟아졌을 때 자동적으로 손이 나가서 닦는다던가 휴지로 바로 닦는다던가 하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가 뭐 학교에서 우유를 쏟거나 물을 쏟았을 때 자동적으로 손이 나가서 그걸 닦게 되거든요. 하지만 과학실에서는 피부에 직접 닿으면 위험할 수 있는 약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만히 두고요. 피한 다음에 선생님께 바로 알리면 선생님이 알맞게 처리해 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코올 램프가 넘어져 불이 났을 때는 뒤로 물러서서 큰 소리로 선생님께 알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알코올 램프 굉장히 안전한 상태로 두고 사용해야겠죠. 평평한 곳에서 써야 되고 불이 붙어 있는 동안은 들고 이동하지 말아야겠죠. 하지만 혹시나 넘어지게 된다면 이거 물을 부어서 바로 끈다던가 하지 말고요. 바로 뒤로 물러서서 선생님에게 큰 소리로 불이 났습니다. 알코올 램프가 깨져서 불났어요 라고 알려줘야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비슷한 거예요. 실험기구가 깨졌을 때 유리로 된 것들 깨졌을 때 굉장히 날카롭게 깨집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덥석 만지지 말고 선생님께 꼭 알려서 어른들이 치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그 다음 실험하는 동안에 장난치거나 뛰어다니거나 실험실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혹시 어떤 친구가
여기 있는 친구가 이렇게 불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는데 뛰어다니다가 쿵 박으면 그런 것들이 조금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뾰족한 것이나 약품 같은 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뛰다가 부딪히거나 뛰다가 미끄러져서 그걸 쏟거나 하면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주의해 주면 좋겠죠. 네. 그리고 실험이 끝난 뒤입니다. 이제 실험이 끝나면은 대부분 조금 힘든 작업들은 선생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혹시 뭐 실험 기구를 씻어 달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물이 있는 경우 깨끗하게 씻어주면 되고요. 혹은 선생님이 뭐 요거 걷어주세요 하면은 그거를 알맞은 자리에 모아주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해주면 깔끔한 실험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용한 약품은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 곳에 버립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약품 같은 거 그냥 싱크대에 휙 흘러버리면은 큰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맞게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렇게 버려주세요. 혹은 저쪽 폐수통에 버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버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학 2쪽, 3쪽을 이제 함께 봤고요. 여러분 실험 관찰책 뒤쪽에 보면은 이런 실험실 안전수칙 약속 카드가 있을 거예요. 이거 잠깐 뜯어온 다음에 선생님이랑 함께 약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간 줄게요. 네, 그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실 안전수칙 약속 카드인데요. 네, 여러분 이름 써주면 되겠습니다. 나 누구는 실험실에서 다음에 안전수칙을 꼭 지키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하나, 나는 실험실에서는 긴 머리를 단정히 묶고 실험복이나 앞치마를 입겠습니다. 약속하면 동그라미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읽어보라고 동그라미 표시하는 거예요. 둘, 나는 실험실에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경을 쓰고 약품을 사용하는 실험을 할 때에는 실험용 장갑을 끼겠습니다. 동그라미. 셋, 나는 실험 재료를 함부로 맛보지 않겠습니다. 설탕, 소금, 식초 이런 거 특히 조심하세요. 넷, 나는 날카로운 물건을 조심히 다루겠습니다. 웬만하면 선생님이 하시겠지만 여러분이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다섯, 나는 기체가 발생하는 실험을 할 때에는 실험실의 창문을 열어 환기하겠습니다. 네. 여섯, 나는 뜨거운 물체를 만들 때에는 열에 견딜 수 있는 장갑을 끼거나 집게를 사용하겠습니다. 네. 뭔가를 끓이거나 가열할 때 이야기죠. 일곱, 나는 약품 냄새를 맡을 때 손으로 바람을 일으켜 살짝 맡겠습니다. 직접 맡으면 좀 몸에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덟, 나는 시험관 입구가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나는 실험하는 동안 장난치거나 뛰어다니지 않겠습니다. 열, 나는 약품을 엎질렀을 때나 실험기구가 깨졌을 때에는 함부로 만지지 않고 선생님께 알리겠습니다. 11, 나는 알코올 램프가 넘어져 불이 났을 때에는 뒤로 물러서서 큰 소리로 선생님께 알리겠습니다. 12, 나는 실험 후 사용한 약품을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 곳에 버리겠습니다. 13, 나는 사용한 실험기구를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깨끗이 씻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아마 5, 6학년 친구들은 그게 있을 거예요. 나는 젖은 손으로 콘센트를 만지거나 전기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하나 더 추가가 돼서 5, 6학년 친구들은 14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4학년 교과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학년 반 쓰고 이름 쓰면은 여러분과 선생님 함께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실험실 안전수칙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즐거운 과학 시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앞으로의 과학 시간 동안 과학 실험을 하면서 이 안전수칙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